자, 주간 EPL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2시였죠. 맨유 대 레스터 경기가 있었습니다. 형철이가 중계를 했어요. 저희는 그 경기를 제가 어제 이제 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방에 갔던 것도 있고 따로 라이브 송출하지 않았는데 요상하게 그 경기 시작 전에 라인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뜬 거에 뭐야 이거 왜 무슨 뭐야 이거 무슨 뭐야 뉴스야 뭐야 이랬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죠. 그쵸. 그 유출이 먼저 됐죠. 2-3시간? 한 3시간 정도 전에 네. 갑자기 딱 떴어요. 맞아요. 일단 중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난항을 겪었죠. 뭐 누구 엘란가 봐 이러면서 되게 놀랐고 저도 들끓었지만 그 리버풀 팬카페가 특히 들끓었습니다. 맨유가 이기기를 그토록 원했던 리버풀 팬들인데 유출 라인업 뜨자마자 네. 에휴 그럼 그렇지라며 그냥 자러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따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그 맨유 팬들 일부의 좀 과격한 행동 때문에 현지 팬들 여러 가지로 그 리버풀이 유탄을 많이 맞아요. 그렇죠. 일단 일정 미뤄졌죠.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주중 경기 부담이 생겼죠. 그치. 그리고 순번상 노스웨스트 더비 때 이제 맨유가 주전들을 내세울 거니까 뭐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전들이 오히려 유로파 부담 없이 쉬고 온다는 점에서 리버풀은 조금 불이의 피해를 보게 됐는데 근데 맨유 입장에서도 노테이션을 가동하는 게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일단 그럴만해요. 센터백의 맥과이어는 지금 부상이고 그렇지. 다행히 유로파 결승을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냥 인대 쪽에 약간 뭐 손상만 같대요. 네. 근데 뭐 그게 크진 않다고 하고 그리고 뭐 솔직히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뭐 카바니나 아니면 레시포드 같은 선수들이 이틀 전에도 경기를 뛰었는데 또 이 경기를 뛰고 그리고 또 이틀 뒤에 노스웨스트 더비를 치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경기를 했고 경기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레스터가 이겼죠. 레스터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그거와 관련된 나머지 결과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 얘기를 다룰 거고 오늘은 이 반더비크, 반데베이크 나는 아직도 반더비크가 입에 익숙한데 반더베이크라고 많이 하시죠. 그게 뭐 표기법상은 베이크, 베크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탈곡기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이 평가가 쭉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약스 때 여러분 제가 목이 100%가 아니라서 조금 적당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약스 때 봤을 때 테나우 감독의 아약스 때 봤을 때는 야, 이 선수 잘한다. 그리고 맨유가 영입했을 때는 사실 의문부호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문부호는 실력에 대한 의문부호는 아니었어요. 이 선수 약간 겹치지 않나?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 데려왔다? 근데 처음에는 솔샤르한테 비판이 갔어요. 왜 이렇게 안 써? 그죠. 써야 적응을 하지. 근데 지금은 얘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솔샤르도 솔샤르인데 얘도 별론 것 같아 라는 얘기가 있는 그 와중에 이제 또 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야 프레드도 있었으니까 2년차는 봐야 되지 않냐?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얘 아닌 것 같아. 얘 만약에 뭐 이적시킬 수 있으면 이적시키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조금 빠르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를 둘러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 경기가 평가대에 진지하게 오른 경기잖아요. 솔직히 90분 경기를 봤을 때 어땠나요? 이 11명 중에 진짜 선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저기 브랜던 윌리엄스랑 티앙제브. 근데 우리가 굳이 이 두 선수를 탈곡기로 안 다루는 그 게 정도야? 진짜 심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탈곡기로 굳이 안 다루는 게 탈곡기를 다루는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갱생의 여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윌리엄스랑 티앙제브는 여기서 맨유 커리어가 끝난 경기라고 사실 봐야 될 거라고 그 정도로 심각했구나. 네. 굳이 이제 갱생을 할 거면 임대를 가서 다른 곳에서 기회를 받아야지. 좀 열심히 하고 와야 된다. 여기 남아서 뛰는 걸로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브랜든 윌리엄스는 우리가 약간 그 특유의 좀 그게 있죠. 투지? 그리고 어쨌든 선골 유스 출신이니까 이 선수는 조금은 지켜봐줄 여력이 있는 건 맞지만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고 튀앙제브는 음바페 한번 막은 걸로 지금 좀 잘 가고 있지만 음바페 막은 걸로 저 맨시티 수비 아니면 사실 음바페 막기 쉽지 않은데 근데 얘가 보니까 좀 떨더라고요.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직은 이 선수도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럼 이 둘은 어쨌든 좀 배제시켜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순위 그러니까 탈곡계에서도 갱생 여지가 있는 선수를 다루고 아직은 그래도 판더비크가 첫 시즌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여지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탈곡계를 다루게 됐는데요. 일단 판더비크의 경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3선에 기용됐습니다. 삼선. 파트너로 마티치가 나왔는데 이날 마티치는 그 흔히 얘기하는 쉬다운 마티치는 진리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날 경기가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마티치는 빌드업을 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쵸.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마타는 공미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올라선 형태고 또 마타가 이제 옛날 마타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 솔직히 일부 리그를 그대로 뛰기에는 신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움직임 폭이 예전보다 좁아졌어요. 만약에 탑 클럽에서 탑 리그에서 계속 뛴다면 좀 철저하게 이 시간 분배를 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좌우 윙에서 볼을 내려와서 받아주기에는 아마드 디알로나 저기 엘랑가 선수나 굉장히 어리고. 난 엘랑가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선수죠. 이번 경기를 통해 처음 보냅니다. 저도 이제 급하게 유튜브로 일상 그 하이라이트 보고 막 그랬거든요. 예. 엘랑가 선수는 그러니까 내려와서 뭔가 풀어주거나 하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레시포드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아마드 디알로도 공격적으로 좀 더 관여가 되지. 이 선수한테 뭐 포그바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만큼의 관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결국 내려가 있는 마티치랑 올라가 있는 마타랑 또 오른쪽에서 선수가 아니었던 브랜던 윌리엄스랑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가 판더비크 선수였어요. 그치. 근데 판더비크의 경기 내용이 어땠느냐? 일단 볼을 무수히도 많이 뺏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볼을 연결하지 못했고 상대가 피지컬로 경합을 들어오면 여기서 제치지 못하면서 바로 그냥 패스미스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약스 때도 그랬지만 드리블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죠. 네. 주고받으면서 움직여 들어가는 네. 아약스 선수들 특유의 그 패스 무브가 잘 장착이 돼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근데 이날 경기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드리블이 솔로 플레이로 좀 요구가 될 수밖에 없었고 혼자 드리블을 치는 과정에서는 단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3선에서 이 선수가 위치해 있는 건 아약스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도 서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 선수가 어느 자리에 서는 것보다 그 선수 주변에 누가 있고 이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맨유 주변에 있는 자원들이랑 그 전에 아약스 주변에 있는 자원들이랑 성격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뭐 퀄리티 이전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판더비크를 조금 더 까야 되는 이유는 로마전처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같이 뛰고 있음에도 그래. 근데도 부진한 경기들을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판더비크는 로테이션된 경기에서 주위 동료들의 어떤 경기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판더비크 스타일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뭔가 우리가 여지를 남기기에는 그냥 나왔던 경기들마다 요즘에 너무 못한다. 그러면 이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의 어떤 기량의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쨌든 출장 시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았던 건 아니니까 아직은 이 선수를 좀 많이 뛰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지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첫 시즌은 그래도 기다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조금은 생각해요. 감안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일단 프레드의 사례가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가 유독 웬만한 선수들이 좀 적응을 어려워하는 리그고 특히나 LADBJ 출신 선수들은 유독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죠. 판더비크는 일단 당장 프레드의 사례처럼 첫 시즌이 지나고서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맨유가 프리시즌이 너무 짧았잖아요. 그렇지. 뭔가 적응을 해나가기에는 좀 어려웠다. 카바니처럼 진짜 뭐 경험이 너무 엄청난 자원들을 갈씨는 별개로 봐야지. 약간 천직과도 있잖아요. 그래.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력이 몇 년이야 벌써. 그죠. 근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특수한 거지. 프리시즌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새 팀에서 또 새 리그에서 뭔가 적응을 해나가기에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다음 시즌은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술 탓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샤르 감독의 이 맨유 자원들을 보면 이 선들은 진짜 모든 선수들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포그바처럼 어느 정도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이 부여가 돼도 그걸 해낼 수 있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근데 판더비크는 제가 볼 때 그 스타일을 소화하기에 툴이 약간 다른 선수죠. 그런 느낌은 좀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느낌이 다르다. 네,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예. 자기 장점을 잘 살리면 툴이 많은 선수보다 훨씬 더 천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스타일이 이제 좀 다르다는 생각이 그렇지. 드는데 맨유의 이제 중앙이나 아니면 미드필드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볼을 끌고 가면서도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패스를 해줄 줄 아는, 결국은 공격을 풀어줄 줄 아는, 그리고 당연히 많이 뛰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전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판더비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드리블에서는 어떤 본인이 볼을 몰고 가는 데 있어서 장점이 좀 없다는 점. 피지컬적으로 좀 열세한 부분이 있고 이 선수가 시야가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로 뭔가 가담이 되기에는 시야가 좁으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반대 상황이나 전방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는 시야가 좁아서 주위 동료의 어떤 짧은 패스에만 입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맨유의 미드필드는 솔샤르 감독의 전술상 분명 만능 자원, 조금 더 시야가 넓고 모든 걸 풀어줄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한데 판더비크가 그 자리에서 적응을 하기에는 스타일상 안 맞는다는 결론이 설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있습니다. 맨유가 3선 미드필드를 영입해서 중앙에서 조금 더 포그바랑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더 편하게 공격에 가담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된다면 남은 한 자리에서 판더비크가 플레이메이킹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본인이 아약스 때 좋아했던 침투 위주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맨유는 어차피 빌드업 문제 때문에서라도 3선 미드필드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3선 미드필더가 새로 하나 와. 네. 예시를 하나 누구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그냥 옛날 선수를 예를 들어보죠. 로이킨이 하나 왔어. 네. 그래, 요즘 선수 말고 로이킨이 그렇죠. 하나 딱 들어왔다. 새로운 로이킨이 왔네. 로이킨이 하나 있어. 그럼 옆에 부페 아니면 포그바. 브루노 아니면 폭바하고 네. 그다음에 그 위쪽에 역시 브루노 아니면 폭바 넣고 그리고 반더비크는 어느 쪽에 위치를 시키나요? 반더비크를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그바가 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폭바를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을 많이 하잖아. 그렇죠. 뭐 오른쪽이 되었건 왼쪽이 되었건 일단 포그바를 배치시키고 반더빅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로이킨 이렇게 그런 해서 식으로 3미드를 가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로이킨, 반더빅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미 자리에 폭바가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그렇죠. 나머지 한쪽을 뭐 포워드. 근데 폭바가 왼쪽으로 간다면 요즘 링크가 나고 있는 오른쪽 윙 포워드 자원을 모두 누구를 넣는 뭐 예전에 좋아했었던 제이든 산초라거나 그렇죠. 이런 방식. 일단 포그바를 중앙에 두지 않으려는 이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일단 중앙에 당연히 먼저 붙박이가 돼야 되겠고 포그바까지 그 옆에 서기에는 솔직히 포그바랑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미드에 2명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선수는 한 몇 경기 뛰고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좀 버겁죠. 네, 진짜 버겁죠. 그래서 반더비크는 그래도 많이 뛰고 수비 위치 선정을 아약스 때도 그렇지만 못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밸런스 상에서라도 좀 이 조합이 나오는 게 괜찮을 거라고 보이고 이 조합 내에서 조금 더 반더베크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집중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더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폼은 탈곡기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홀딩 미드필드 영입 그리고 포그바를 윙으로 놓고 또 뭐 또 다른 이성 공격수가 들어와서 플레이메이킹에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모든 요구사항을 따라주기에는 아직 맨유의 디렉터가 우드워드라는 것과 글레이저가 투자를 할지 의문이라는 것과 우드워드는 이제 이번 연말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요구 조건이 좀 많이 따라오는 건 있어요. 그래서 반더비크가 살아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어렵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자, 정리를 봅시다. 네. 반더베이크가 이번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개인의 단점도 있을 것이고 팀의 지금 전술과 조금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쭉 출장 기회를 받지 못한 것도 아주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테고 그렇죠. 네. 그럼 세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선수의 이 특장점으로 봤을 때 이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영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상태라면 장점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좀 이적 시장 플랜도 짜고 그래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3선 미드필더를 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꼭 사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반더비크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진짜 실패라고 그냥 도장이 찍힐 수도 있어요. 지금 전술로는 또 프레드 맥토미니처럼 뭔가 후방 빌드업에서 불안점을 가지고 있는 3선이 그렇지. 그것도 2명이나 배치가 돼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리의 역할에 서는 선수가 그 자리에 서는 선수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지금 전술이면 판더베크는 제가 볼 때 어디서도 정착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3선이 프레드랑 맥토민인데 요즘 맥토민이 폼이 좀 안 좋잖아요. 프레드도 좀 지쳤고 프레드도 왔다 갔다 하고. 프레드가 그리고 원볼란치가 좀 애매해요. 그래. 그럼 누군가 한 명을 데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반더비크가 주전급 자원으로 활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또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교통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걸 좀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맥토미니가 요즘 폼이 안 좋다고 이 선수를 버려야 되냐? 그는 그런 종류의 선수는 아니라고 봐요. 강팀전에도 잘 쓰거든요. 또 유스 출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데려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많이 맨유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맨유가 좀 영리한 축구적인 디렉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맞아요. 좀 정리해주고 솔샤르랑 긴밀하게 좀 얘기가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더베이크는 본인도 괴로울 것이다. 좀 잘해줘야 된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예.